안녕하세요. 경제적 독립군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 예정인데요. 올해 6월부터 제가 적용하면서 승률이 90% 이상이 된 와이코프 축적 모델을 적용한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 예정입니다. 제가 이미 카톡방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렸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시장을 많이 예측을 잘 해서 다들 조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에는 처음 한번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트레이딩 뷰 켜고 나스닥 컴포지트 인덱스, 나스닥 지수 일봉으로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코프 축적 방법론에 대해서 세 가지 법칙, 전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법칙이고, 두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 결과 있기 전에 원인이 시장에 나타나고 큰 상승이나 하락이 있기 전에 많은 매집이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통 선반영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호재가 있거나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가 있기 전에 먼저 뭔가 매집이 일어나고 상승이 일어난 후에 그 당일날은 생각보다 떡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의 법칙. 거래량과 추세가 함께 증가하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거래량과 추세가 반대로 가면 추세가 역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실려버리면 그거는 굉장한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가는 상황에서 추세가 반대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건 추세 역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와이코프 방법론이 나왔고요. 지금 저는 일단 나스닥 지수에다가 약간 비율 조정까지 다 해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시켜봤는데, 만약 깨끗한 차트를 보고 싶으시면 구글링에다가 와이코프 축적 모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오른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차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장의 흐름이 혹은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면 되고요. 왜 와이코프 축적 모델로 했냐? 이게 이제 축적 모델이 있고 분산 모델이 있습니다. 분산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거꾸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산 모델은 뭐냐? 상승장이고 이 상승장의 끝이 어느 정도일지 꼭대기일 때쯤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 모델, 지금 하려는 축적 모델 같은 경우는 하락장일 때, 그리고 하락에서 이제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예측이 될 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적 모델로 지켜볼 예정인데요. 페이지 1, 2, 3, 4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1, 2, 3, 4를 각각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페이지 1. 페이지 1은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 뭐 6월에서 7월 정도까지로 끊어놨는데요. 첫 번째 PS 지점. 이게 예비 지원이라는 지점인데, 곧 하락이 종료되리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 뭐 기관이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이게 매수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때 약간 볼륨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구매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공포심이 가득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이게 되는 건가? 아니야. 이게 하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점이고요. 그러다가 반등이 일어나고 그게 다시 떡락을 할 때, 이때 이제 셀링 클라이맥스. 이때가 지금 뭐 실제로는 아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빅스텝이 아니고 자이언트 빅스텝, 뭐 그레이트 빅스텝, 뭐 진짜 뭐 1%는 한 번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시점이었고, 이때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빅스 지수도 굉장히 뭐 낮아가지고 진짜 뭐 공포에 가까 fear, 뭐 very fear 뭐 이런 거에 가까웠던 시점인데, 이 SC 지점, 이거 센 척하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거의. 그래서 셀링 클라이맥스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한 차례 주가를 흔드는 지점이고 거의 끝까지 쭉 빼고, 그래서 대중들, 기본적으로 대중들은 다 공포에 질려서 이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점이 어딘가, 이거 저점 잡을 생각을 못해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 및 작은 기관들의 매도가 거의 클라이맥스, 맥스로 이제 칠 때고, 이 지점이 이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딱 올라오는 지점이 나오잖아요. 이 지점이 가장 중요 저점으로 이후에도 계속 기준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SC 지점, 이 지점을 조금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AR 지점. 이 SC 지점에서
자동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게 AR 지점인데요. 이게 이제 너무 셀링이 클라이막스하게 되면 당연히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빠지기만 하죠. 근데 사는 사람이 또 있어야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거래량 때문에 그러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고 누군가 매도를 해서 그 접점에서 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SC 지점 같은 경우는 이 쭉 내려오면서 팔려는 사람만 있는 거죠.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기관들도 물량을 자기네들이 떠넘기고 싶은데 떠넘겨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을 어딘가에서 뭔가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AR 지점에서 이게 이제 쇼 커버링, 그러니까 뭐 매도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좀 적당히 많이 쳤다. 그래서 다시 조금 개미들의 매도를 받아먹고 매수를 쳐주는 이 시점이 AR 지점이고요. 오토매티컬리 랠리라고 하고, 이게 뭐 쇼 커버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뭐 저점이다 이런 뉴스들이 막 터져요. 그래서 어느 수순간까지 올랐는데 꺾이는 지점이 이제 AR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중요 저항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될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컨더리 리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SC 지점, 아까 셀링 클라이맥스 지점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 재확인하는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번 더 기관들이 개미를 한 번 더 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공포, 더 이상 살 수가 없게끔 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막 뉴스들은 멀티플이 바뀐다, 밸류에이션이 바뀐다, 막 무슨 온갖 뭐 수식어구를 다 붙입니다. 이게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SC 지점 가까이 왔네? 그러면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꺾이는 상황이 오면, 반등이 오면 그때부터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 또한 이때부터 SC를 뚫는 지점부터 TQQQ를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고 버텨서 결국에는 AR 프라임 다시 또 랠리 한 번 더 나올 때, 이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R 프라임 지점 맞고, 이 AR 프라임은 AR보다 위쪽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 아래 지점에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AR 프라임이 위쪽에서 형성이 됐었고, 또 다시 또 이제 또 공포가 오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놓고 올려놓고 내려놓고 하는 이유가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관의 물량 자체는 사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기관의 물량들을 어느 누군가가 사주거나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개미들이 무조건 팔려고만 하고, 혹은 자기는 좀 더 저점 기다리기만 하면 기관들의 뭐 물량을 받아줄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올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내리고, 일부러 올리고 내리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물량을 털고 또 수량을 채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관들의 심리들을 전반적으로 이용을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래서 AR 프라임 지점, 아까 AR 지점과 AR 프라임 지점, 이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점 혹은 저항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 이 박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떨어져서 세컨더리 테스트를 한 번 더 하죠. 요 ST 지점 같은 경우 계속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계속 오락내락하면서 이 아까 말했던 그 물량들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때 계속 거래량들이 터져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고받고, ST 프라임 지점 또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1월 달이죠. 11월 20일인데 지금 요 정도까지 왔는데, 세컨더리 리테스트 할 때 또 다시 저도 마찬가지로 TQ,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점과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점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SC에서부터 ST 지점, 요 지금 라인들, 이 라인들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물리더라도 크게 물릴 상황이 아닙니다. 반대로 AR에서 AR 프라임 지점들 혹은 그 AR에 가까운 지점들에서는 이때는 매수를 하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저항이 굉장히 심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보다는 매도, 롱보다는 숏을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포지션들을 이 보라색 동그라미마다 판다고 일단 매매 시나리오를 굉장히 짜놨었고, 실제로 이번 보라색의 TQQQ는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왜 기다리냐? 지금 이 지점에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지점에서 이게 1파, 여기가 2파, 그 다음 3파, 4파, 5파 이렇게 간다라고 봤는데 이거를 조금 의심이 되죠. 5파 절단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릴까? 라는 의심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매매를 좀 자제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는 여기 TQQQ 포지션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4시간 봉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게요. 지금 고민점은 조금 더 빠지면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지금 요 이제 12,200포인트까지 이 AR 지점이거든요. AR 지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떤 슈팅이 나오냐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 지점처럼 12월 CPI가 12월 13일 정도에 발표가 있고 그리고 15일 날이 FOMC 금리 결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12월 13일 정도에 나오는 CPI가 한 번 더 피크아웃 되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한 번 더 뭔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슬슬 조금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만 비중을 크게 두진 않고 조금 적당한 선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그 정도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100 정도 되는 이 지점이 굉장히 큰 저항이기도 하고 SC 지점, 아까 지지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점. 하지만 비중을 너무 크게는 안 하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이후에 이 한 번의 파동, 이 한 파동을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은 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000포인트 선, 이 12,000포인트 선에 가깝게 올수록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숏 관점, 떨어지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SQQQ를 또 다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모아갈 예정이냐? 13,100까지, 이 지점까지는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기간적으로 얼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5일 날 FOMC에서 만약에 50bp나 혹은 정말 피크아웃이 돼서 25bp까지 거의 컨센서스는 50bp인데 이 50bp만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bp 나오고 발표하면 다시 재상승해서 산타랠리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재상승을 해서 1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와닿을 때 4분기 실적이 꺾인다 이런 이야기들 뉴스들 나오면서 쓱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3월 정도까지는 쭉 빠지지 않을까 하는 게 와이코프 축적 모델의 관점에서 보는 나스닥이고요. 저 또한 매매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000 이상에서는 숏 관점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1,100 이하에서는 조금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뭔가 안전 마진을 충분히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어쨌든 거의 큰 저점, 이게 이때가 뭐냐면 제가 볼 땐 경기 침체 우려가 2023년을 뭐 전체가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ST 지점 언저리에서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뭐 1분기 실적 이제 악화된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악재 해소 이제 되겠지, 이제 괜찮아질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의 뭐 XR 기기들이 나온다, 뭐 새로운 시장이 뭐 나온다 이러면서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한 번 더 흔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뭐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SC 지점하고 ST 지점, 이 서포트 라인들, 여기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는 버틸 만한 곳이다. 그리고 반대로 봤을 때 이 13,100에서 12,000 사이 이 라인에서는 숏의 관점으로 봤을 때가 더 합리적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매매 시나리오는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관점이고요. 이게 이제 와이코프 축적 모델을 통해서 본 거라서 페이지 1, 2, 3, 4인데 어쨌든 지금은 2를 진행 중이고 3로 이제 갈 때쯤, 4로 갈 때쯤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